표준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원가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의의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표준원가를 도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표준원가 시스템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설정 방법들을 정리를 해보죠. 표준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원가는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준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표준원가 제도는 표준원가를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에 도입하여 사용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표준원가 제도란 공식적인 회계 제도에 표준원가를 도입을 해서 이를 기준으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즉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원가를 제품 및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표준원가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달성돼야 할 수준의 측정치인데요. 표준원가는 제품 한 단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상으로 결정되는 그런 목표 원가를 단위당 예산으로 책정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원가 계산은 어떤 모든 원가 요소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 또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현재의 경영 조건에 매우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표준원가를 미리 산정을 하고 이를 실제 발생하는 원가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영자로 하여금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표준원가 계산의 목적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원가 통제를 위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영 활동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미래에 발생할 원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것이 바로 표준원가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원가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제품 한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그런 자원과 또 활동의 양, 그리고 원가 요소별 가격을 미리 설정된 표준에 따라서 투입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그런 계산된 원가다, 미리 계산된 가정하는 원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준원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원가를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목적이랄까요? 좀 보면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판매 가격은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정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실제 원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판매 또는 생산 의사결정은 사전에 정해지게 되는데 이처럼 사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표준원가에 의한 원가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그런 예산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된 생산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부품 등을 얼마나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인력과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이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에 의거해서 총원가를 추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예상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 및 판매를 우리가 미리 설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추후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를 통제하거나 또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원가의 차이는 수량 차이와 가격 차이로 의해서 분해되고 분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가격 상승에 의한 차이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량의 다른 차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표준을 설정을 하고 그 표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통제 및 성과를 측정하는 기본 자료가 바로 이 표준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원가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어떤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원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 매출원가 또 기말 재고자산의 계산이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이전에도 용이하게 제품 원가를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한 그런 예산과 또 실제 원가를 기초로 한 실제 성과와의 차이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비능률적으로 발생하여 차이가 생기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게 되고 또 성과 평가 및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그런 계획을 수치화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 기초자료로 또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제품원가를 표준원가로 인식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표준원가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표준원가를 원가 계산 제도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표준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용성과 더불어서 몇 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원가 계산이 매우 용이하고 또 기장 업무를 신속 및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단위당 원가가 표준원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산출과 동시에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원가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원가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의사결정 및 성과평가에 있어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원가는 계획 수립 또 각종 관리적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실제 원가와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성과평가 및 원가 통제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죠. 표준원가는 개념상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원가를 산출하는 원가 계산 제도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종합원가 계산 시에 표준원가를 적용할 때 그 효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원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원가 설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요. 다음에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바람직한 그런 수준으로 재료나 인건비나 기타 경비에 대한 표준을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거 경험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가장 달성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표준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현재 수준보다는 더욱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표준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 설정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과거에 누적된 그런 실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활동기준 원가 시스템이나 또는 실적의 평균 수준 또는 과거로부터 추세를 감안하여 주로 자원 투입이나 또 활동률 등에 대한 표준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표준 원가는 표준 수량과 또 표준 가격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원 투입과 또 세부적으로 표준 수량과 표준 가격을 설정을 해서 원가 절감 가능성이 적거나 또 변화 가능성이 적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표준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표준 설정 방법으로는 공학적인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표준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공장 설비를 갖출 때 또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을 할 때는 과거 원가 자료에 의한 그런 표준 설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하고 공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표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표준 원가를 설정할 때는 통상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런 표준 원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경영 조건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경영이 수행될 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원가, 즉 최선의 작업 조건 하에서 현재의 생산 설비를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원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원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원가를 설정할 때는 세 가지의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직접 재료비에 대한 설정, 그리고 표준 직접 노무비에 대한 설정, 그리고 표준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표준 직접 재료비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는
재료의 종류별로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수량과 또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이들을 곱해서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수량은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그런 직접 재료는 표준 수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작업 폐물, 또 공선, 감선, 증발 등의 정상적인 발생량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표준 직접 노무비 설정이 되겠습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비는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과 또 직접 노동시간당 표준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제품 단위당 직접 노동시간은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그런 표준 직접 노동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종업원들은 불가피한 피로, 또 생리적인 욕구, 대기시간, 기계 고장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산업공학적 방법으로 시간 연구나 동작 연구가 선행이 되게 됩니다. 직접 노동시간당 표준 가격은 표준 임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급여나 수당뿐만이 아니고 복리후생, 또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다른 모든 원가들을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 또 미래 임금 인상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성격상 그 구성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또 항목별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 제조 간접비를 설정하는 문제는 앞에서 보셨던 직접 재료비나 또 직접 노무비 설정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제조 간접비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제조 간접비의 구성 항목이 다양하지만은 조업도와 관련성에 따라서 그 구성 항목을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조 간접비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들이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중요한 유발 요인이 변동 제조 간접비의 발생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즉 제조 간접비는 하나의 조업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표준원가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준원가는 생산 기술이 안정되어 있고 또 기업의 업무 변화가 적은 그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품이나 제조 공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주 표준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준이 수시로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표준원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집중 노무원가, 직접 재료원가 및 다른 활동 자원의 소비에 대한 표준이 현재 생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영자들과 종업원들이 표준만을 너무 고집을 해서 표준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촉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변화하는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쟁 우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수정하고 개선하고 상황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바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은 자주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략적 필요성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객의 요구를 미리 예상을 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이비즈 시대에 너무 표준만을 충족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의 성과에 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게 표준원가 시스템이 갖는 한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준원가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원가를 도입하는 목적, 또 표준원가가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지를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런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는 어떤 설정 방법들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하에 우리가 표준을 설정하는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표준원가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표준원가의 개념에서 표준원가라고 하는 것은 관리적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표준원가 제도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원가를 제품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원가를 관리하게 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봤죠. 표준원가가 갖는 의의에서는요, 제품 한 단위당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상으로 결정된 그런 목표 원가가 바로 이 표준원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 표준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 요소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현재의 경영 조건 속에 매우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표준원가를 미리 산정을 하고, 실제 발생한 원가와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며 경영자로 하여금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또 미래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정보가 바로 이 표준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원가를 도입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표준원가가 필요하다라고 봤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판매 가격은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가에 의한 경영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판매 또는 생산 의사결정은 사전에 정해진 이 표준 원가에 의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 예산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표준원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세 번째로는 추후에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분석을 통해서 원가를 통제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바로 표준원가 제도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준원가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첫 번째, 원가 계산을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인 규명을 통해서 성과평가나 원가 통제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로는 조직 구성원들을 하여금 목표 달성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원가 제도를 활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가 계산이 용이하고 또 기장 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준원가는 제품 및 서비스 단위당 원가가 표준원가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제품 및 서비스 산출과 동시에 원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원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죠.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의사결정 및 성과평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효용도가 높은 그런 자료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원가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상황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직하게 재료나 인건비나 기타 경비 등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가장 달성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표준을 설정을 한다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현재 수준보다는 더욱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표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직접 재료비를 설정을 하고 또 직접 노무비를 설정을 하고 제조 간접비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 직접 재료비 설정은 표준 수량에다가 표준 단가, 표준 가격을 곱해서 우리가 표준 직접 재료비를 설정을 했고, 또 직접 노무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에다가 직접 노동 시간당 표준 가격, 우리가 임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과 임률을 곱해서 표준 직접 노무비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준 제조 간접비 설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 두 가지 경우와는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성격상 구성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또 항목별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원인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을 설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조 간접비를 설정할 때는 암묵적인 가정하에서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준원가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었죠. 일단 표준원가 시스템은 생산 기술이 안정되어 있고 업무 변화가 적은 그런 기업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조 공정 변화가 심해서 표준이 수시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표준원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고요. 경영자들과 종업원들이 너무 표준만을 고집을 해서 표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의식이 팽배해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의 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수정 보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둔감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 비즈니스 시대에 표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조직의 성과에 해를 줄 수 있다라고 표준원가 시스템에 대한 한계점을 우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